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 3 장대진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백수호가 시장을 통째로 흔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잘 대응하셨습니까? 자, 대박 플러스 애청하시는 여러분께 장대진 멘토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종목이 흔들렸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튼튼한 나무를 고르셨다고 하면은 아마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더라도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 실수는 안 하셨겠죠. 자,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의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 3 장대진 멘토와 함께 이번 주 시장도 정리를 해보고요. 옥석 가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 플러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종목 상담 코너에 대한 안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4153-2611에서 2번,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도 종목 상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박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대박 플러스 올케어 마켓 정리하고요. 그리고 핫 이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강세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많이 흘렸던 것 같은데요. 시장 하나씩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먼저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 움직임 보면은 일단 미국 쪽 다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플랫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아까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시장은 반면에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살짝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로 유럽이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유럽 시장 한번 보시죠. 유럽 시장에 지수들은 많겠죠. 독일 시장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대표되는 지수가 유로스톡스 50 지수라 보시면 됩니다. 유럽의 50가지 종목을 모아놓은 좋은 종목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지수가 보시면은 현재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21선을 파란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5일선도 마찬가지로 하회하는 모습이라서 어느 정도 그리스의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중국하고 일본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상해지수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본 지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2만 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원달러 시장에서 환율은 현재 1079원으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한 주간에 횡보를 좀 하는 듯 했으나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조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원화가 강세면요. 외국인들한테는 좀 유리하죠. 원화가 원화를 바꿔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달러로 바꿔갈 때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도 2150선을 돌파를 좀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주말에 오늘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5일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주도했던 중송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흔들렸죠. 백슈 파문이 있어가지고요.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신뢰성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퍼지지 않겠냐,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스닥 지수 뭐 백수 파문이 있었던 4월 20일 수요일 날 장중에 5% 가량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났었고요. 전에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5% 가량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1.6% 가량이 하락했다가요, 다시 꼬리를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코스닥 시장 보시면 21선은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향들, 그 기관들, 외국인들 동향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기관들, 외국인들 동향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최근 먼저 외국인들을 좀 보시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요, 거의 뭐 지금 2조 원이 넘는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 보이죠. 뭐 원화도 강세겠다. 지금 이제 원화가 강세니까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불안했죠. 외국인도 들쑥날쑥합니다. 지난 20일이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7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요, 21일 날 260억 정도를 매수했다가 다시 659억의 매도, 그리고 462억의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 막판에 103억의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약한데요. 왜 기관들이 뭐 지난 목요일에는 1000억 가까운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800억 가까운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흔드는 주범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관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나 봅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해가지고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는요, 일단 거래소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은행주하고 자동차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운수장비 업종이고요. 그 중에서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아차를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 제가 쌍바닥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었었는데요. 이 실적이 부진함에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한 은행주들, 금융주들도 상당히 이제 주가가 뭐 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은행 한번 봅시다. 우리은행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뭐 플랫하게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주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닥권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신한지주도 한번 보시죠. 신한지주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면은 신한지주는 아예 이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이제 이 4월 초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순환매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신한지주와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인 기아차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또 보험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업종 중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게요. 일단 뭐 삼성화재 한번 보시죠. 손해보험업계죠. 손해보험업계 중에서 1위 업체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보험까지 하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4월 초까지 지지부진하다가 4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를 보였죠. 지수가 13포인트 빠지는 가운데서 강세가 보였다는 것은 괜찮은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보시죠. 이제 손해보험주 중에서도 또 한 종목 더 보신다고 하면 동양생명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양생명의 움직임도 상당히 핫하게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4일째 지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5.7%가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 순환매 차원이 아니고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선도주 차원,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은 제가 중소형주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손해보험주 중에서는 동양생명이 중소형주니까는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또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이목재와 의약품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 종이목재 중에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한솔홈테크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솔홈테크 보시면은 주가가 줄줄이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죠. 특히 61선, 요게 있는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까지도 하향하는 모습이죠. 아마도 이제 상승 추세보다는 횡보 추세를 가지 않겠냐. 그리고 이 종이 목재업체 중에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 기자재주라는 겁니다. 기자재주도 약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제 종이 목재 종목 중에서 이건산업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산업 보시면은 현재 흐름 비슷한 흐름 나오죠. 조금 다른 거는 61선을 좀 지지했다는 모습인데 이건산업이 선도주라고 하면은 한솔홈테크는 후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건설 기자재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면은 한솔홈테크입니까? 이건산업입니까? 이건산업이겠죠. 이건산업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제 종이 목재 업종이 꺾였기 때문에요. 뭐 잘 나가는 종목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비금속 광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건설 기자재 쪽을 속해 있습니다. 먼저 성신장에 보시죠. 성신장에 보시면은 21선, 61선 다 꺾이면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저 밑에 지난번 2월 달에 짚었던 저점까지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모습이죠. 이제는 뭡니까? 바로 횡보 내지는 박스권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기술적 반등은 기대될 수 있으나요? 한 번은 그 상승 추세는 이제 조금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아시아 시멘트입니다. 아시아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은 비슷했고요. 지금 성신양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죠. 61선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은행과 그리고 운수 장비가 좀 올랐고요. 반면에 그동안 주도를 했던 건설 기자재 쪽하고요. 그리고 의약품 쪽이 조금 이제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래소의 종목들은 체크해야 됐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상당히 많이 흔들렸죠. 자, 코스닥 시장 많이 흔들렸는데요. 일단은 반등 나온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업종이 있었죠. 뭡니까? 바로 그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는 거죠. 반도체 장비 업종의 대표 주자는 우리 원익 IPS를 보셔야겠죠. 물론 이제 작년까지는 좀 길게 볼까요? 길게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말부터 올랐는데요. 오히려 이제 12월 말까지는 주가가 강하다가요. 오히려 이제 뭐 1월부터는 흐르는 그런 모습이죠. 반도체 업종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호황이 되면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 업종이 먼저 오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재료겠죠. 장비는 많이 설치했으니까는 그다음에 재료 쪽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먼저 선방이 돼서 올랐고요.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가다가 최근엔 낙폭과대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비 업종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KC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장비 업종인데요. 요게 좀 잘못됐네요. 아무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종 좋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동안에 또 힘을 못 쓰던 종목이 또 새롭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냐? 홈쇼핑주입니다. 홈쇼핑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 고개를 살짝 많이 좀 쳐들었죠. 좀 쳐들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GS 홈쇼핑 보시면은 이제 4일 동안 올라가고 하루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300일선,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300일선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5일선, 21선, 61선 정배열됐습니다. 내려오면은 당연하게, 저점 매수 구간이 되겠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J 홈쇼핑, CJ 오쇼핑이죠.
GS 홈쇼핑과 양대 산맥이죠. CJ 홈쇼핑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선도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S 홈쇼핑입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주를 꼭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S 홈쇼핑을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CJ 홈쇼핑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정벨되는 모습이고요. 300일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 종목을 알아봤는데 이제 약세 종목 알아봐야겠죠. 자, 이제 뭐 수요일부터 사실 주가를 굉장히 많이 흔들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참 내추럴 엔더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뭐랄까요, 가슴을 졸이면서 많이 힘드셨던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짜 백수호 파문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수요일날 하한가 들어갔고요. 굉장히 많은 그 물량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점하한가라고 하죠. 점하한가가 들어가면서 60일선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하한가 잔량이 300만 주입니다. 이 내추럴 엔더텍에서 빠르게 IR 담당자, 회사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했으나 이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추럴 엔더텍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PER이 70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어떤 실적을 낸다고 예상치를 보더라도 한 40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이런 악재가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도 뭐 한번 보시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가지로 이제 코스닥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흘러갔지만은 이번 주는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는 주관적으로 보면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올케어스 마켓 리뷰 앤 핫 이슈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과 관련된 상담 관련해서 제가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는 02-4153-2611에서 2번,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또다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예, 요 꿈인데요. 아, 구미세요? 예. 아, 멀리도 전화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전화비는 뽑아드려야 될 텐데. 자,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십니까? 그래도 예. 아, 크레디요? 예. 아, 발음이 좋으십니다. 저도 경상도지만은 예. 정감이 있습니다. 크레디오. 예. 제가 예. 약간 이제 뭐 서울 표준말하고 섞어서 한번 여기 크레디입니다. 자, 크레디오 지금 10% 보유하시고 계시다는데 매수가가 얼마시죠? 예, 72,000원. 아, 72,000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아, 좀 올라갔는데, 예. 거의 가까이 갔는데 못 팔았거든요. 아, 그래서 예. 요즘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예. 아이고. 지금 그걸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면 좀 더 기다려도 될란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예. 하나씩 좀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예. 마시고 잘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먼저 크레디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저희가요. 예. 자, 2014년도 5월 달에 고점을 짚은 것 같고요. 9만 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 달에는 8만 5천 원, 그리고 11월 달에는 8만 원. 이렇게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끌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실적 부분이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실적 부분이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사교육 시장, 뭐 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이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조금 시장이 좀 어둡다 보니까는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익 부분들은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800억, 1000억, 1200억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익들도 마찬가지로 62억에서 100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과거에 이 삼성이라는 삼성 계열사잖아요.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파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지금 현재는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서는 이익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매출도 성장합니다. 다만 이제 이 주가의 어떤 현재 위치를 보시면은 현재 3,400억 정도가 되죠. 시가총액이요. 뭐 100억 정도 냈으면은 PER이 보통 34배입니다. 조금 시장보다는 좀 높다는 거죠. 이 시장보다 높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뭐냐고 하면은 성장성이 강하게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20% 정도 성장, 그리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문점,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하고 거래소 시장이 뭐 2,100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동성은 진짜 풍부하거든요.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72,200원인데 손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기다리면은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레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추세선을 그어 놓았죠. 이 그어 놓는데 보시면 요로 딱 보면은 한 7만 원 선에서 걸리죠. 그러면은 7만 원 선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 주시는 게,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한번 끊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손절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기다려가지고 유동성을 기다리자. 그래서 7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지? 그렇죠. 근데 이 201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7만 원 정도를 보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상담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18,500원에 비중 30%로 하셨고요.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제일 핫하게 움직인 게 사실은 뭡니까?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그 정도가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부진하게 좀 움직였고요. 아마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부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 흔들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2015년 들어가면서 바닥은 좀 짚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고 하면은 2010년도의 저점 얼마입니까? 15,000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2015년도 1월달 저점 16,500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3월달의 저점 1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연결해 보시게요.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뭐냐고 하면은 조금씩 기대감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경기가 풀리고, 그리고 이 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배들이 모자라면은 조선업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기 후행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업을 좀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경기의 어떤 흐름을 좀 잘못 판단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짚어보시면은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죠. 해운주들이 올라왔죠. 한진해운이 올라온 거 봐서는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는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요 부분 얼마입니까? 22,500원 정도 되겠죠. 2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참아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종목 더 해볼까요? 다음 카카오 마음에 드네요. 다음 카카오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135,000원에 40%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봅시다. 자, 다음 카카오 보시면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15년에 1월 달에 이제 16만 원을 짚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들은 뭐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버리면은 요런 식으로 2014년도 8월 달에 고점으로 해서 저점으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간 파동은 요렇게, 그리고 다음 파동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주식을 보실 때 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팩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때 언제입니까? 2014년 6월 달이죠. 점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활발하게 올라갈 때 뭐 있었습니까?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의 2위업체고요. 인터넷 포털의 2위업체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SNS의 1위 업체이죠. 뭐 이 업체가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많은 요때부터 좀 문제가 생겼죠. 뭐냐고 하면은 다음 카카오 게임 플랫폼에서 이 게임하는 업체들, 뭐 크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유명한 게임 있죠. 그 게임 업체가 TV 광고를 직접 해버려요. 다음 카카오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모바일 게임도 직접 광고를 하면 되겠구나. 다음 카카오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논리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좀 내렸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다음 카카오가 이 광고를 하게 되면은 구글에도 얼마 떼주고요. 그리고 카카오한테도 얼마 떼주고요. 사실 개발자가 먹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겼고요. 결국 이까지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내려왔다는 거죠. 뭐 지금 이제 합병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합병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도 이제 제자리 백투더 퓨처한 거죠. 백투더 패스트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서 하나 유의할 게 뭐냐고 하면은 다음 카카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접 게임 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구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카카오에 올려서요. 그리고 개발자하고 이익을 나눠 먹겠다, 많이 나눠 먹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 플랫폼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잃었던 신뢰를 조금씩 찾아간다고 하면은 다음 카카오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시면은 뭐 과거까지 돌아왔죠. 그리고 주가가 4월 달에 저점을 짚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터닝을 해주면은 요렇게요. 터닝을 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쌍바닥이죠. 쌍바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주가는 14만 5천 원 정도 내지 15만 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물론 이겁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10만 원 선을 이탈하는 10만 5천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 종목은 그냥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올케어 할 수 있는 추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올케어 추천 종목입니다. 먼저 올케어 종목, 저희가 이제 정재영 멘토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대진 멘토의 300클럽, 그리고 정재영 멘토의 1000클럽,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AS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대진 멘토의 300클럽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이요, 지금 39%의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만 원 목표가를 잡았는데요. 오늘 13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해서 목표가를 상향해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 추천드렸죠. 12.5% 기록하고 있고요. 캐스텍 코리아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시티는 5.3%의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매도를 하겠습니다. 탄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요. 제가 좀 매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영 멘토의 1000클럽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등을 하고 있는 인선 ENT 수익률 좋습니다. 1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해운은 3.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교체 때문에 지금 월요일 날 7,400원에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산업이 1.9%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진다이아가 지금 현재 3.3%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마이너스 4.6%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M은 15.9%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 매도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시세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37,000원에 매도 의견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수익률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등은 제 종목이네요. 자, 효성이 39.2%를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2등은 정재영 멘토의 인선 ENT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기아차 12.5% 기록하면서 제가 두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케어스 누적 수익률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누적 수익률은 장대진 멘토의 올케어 클럽이 5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재용 멘토의 천클럽이 마이너스 3.3%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많이 좀 앞서고 있는데요. 참 정재용 멘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재용 멘토가 가는 길은 굉장히 잘 봅니다. 이 종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중장기는 잘 보는데 조금 약한 거는 디테일이 좀 약합니다. 저는 좀 디테일까지 좀 강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제가 조금 더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올케어스 종목 추천에 대한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종목 뭐 AS를 해드려야겠죠. 일단 이제 제가 목표 주가 변경을 한 효성부터 조금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참 효성을 제가 이 시간을 하면서 첫 번째로 찍었던 종목이 효성 아닙니까? 첫 번째로 제가 선물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그 당시에 뭐 3월 달 정도에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출연하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뭐 10만 원을 돌파하고요. 오늘 좀 조정을 보였지만은 약간 사실 뭐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을 잡았던 거는 요 정도까지는 적정 주가. 그리고 요쪽에 올라가는 거 오버슈팅이라고 보는데 제가 추천드릴 당시에 이제 폴리케톤이라는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뭐 항상 제가 뭐 종목을 찍을 때 기존 사업에 신사업이 더해지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한 번 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7월 달에 뭐 공장 가동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뭐 상징적으로 제가 종목을 놔두기 위해서 1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해서 좀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주가가 오늘 음봉을 보였으니까 아마도 이제 요 모양 나오면 좀 조정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21선, 62선 밑에 있으니까요. 뭐 상승 추세도 좋고요. 각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려올 때 한 번 더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종목은 뭘 보여드릴까요? 기아차 보여드릴까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에 시장이 순환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아차를 찍어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2주 전에 찍었는데 2주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순환매가 철저히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죠. 12.5%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 6만원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익 나는 회사가 장부가 55,000원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만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물론 단기로는 뭐 오늘 내지 월요일 정도가 뭐 고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캐스텍 코리아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대형주가 대형 차량들이 터보 엔진을 달았습니다. 효율을 위해서요. 근데 제가 기아의 모닝 국민차거든요. 국민차까지도 그러니까 터보와 관련된 이 터보 하우징 엔진을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죠. 물론 이제 자동차들이 부진했지만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현재 11%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AS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추천 종목을 또 이야기 드려야겠습니다. 참 종목 고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종목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추천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 이 만도 하시면은, 자동차 부품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거 에어컨, 김치 냉장고? 요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만도에 대해서는 익숙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도도 자동차 부품주로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차트에서 항상 표시가 나죠. 자, 수급 보시면은 위쪽이 기관,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2015년도 들어가지고 쭉쭉쭉 파란색이 나오죠. 이게 기관들이 매도를 때리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반등할 때 기관들이 올리고요.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때리면서 이제 기관들이 포트를 비우는 모습이죠. 그러다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억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적게 팔았다. 라는 걸 또 기억했습니다. 적게 팔았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만도가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다 현대기아차, 대우차, GM? 그거 요즘에 우리나라 차 맞는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대차 기아차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쌍용차 정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아마도 93년도, 94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에 현대차에서 엘란트라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란트라 중에서도 일본의 부품들을 사가지고 조립한 차가 좋다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요즘에 중국의 차들이 많이 생산하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우리나라 부품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지만은 이 부품주들은 조금 이제 글로벌화되고 다변화돼서 이 자동차 부품주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그런 관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다변화돼 가지고요. 매출 안정성이 확보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동주행. 이거 손 안 대고 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글에서도 나오고 애플에서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만도가 이제 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운전하려고 하면요. 브레이크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향장치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흔들릴 때 서스펜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만도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만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ADAS라는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이 나왔을 때 아마도 이제 만도가 한번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매출액은 아직까지 2%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하고요, 전략, 손절가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살짝 하회했으면은 조금 이제 그럴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회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졌습니다. 자, 기관들 들어왔고요. 확인됐고요.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이제 이 상승 파동을 한번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도하면은 한라그룹이지 않습니까? 한라그룹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 바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자동주행과 관련된 테마가 불 때 만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손절자는 14만 5천으로 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케어스 종목 추천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주를 정리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올케어스 투자 전략을 이야기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인데요. 사실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하면은 전반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2100 돌파에 따른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증시 자금과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주식형 펀드와 펀드 동향입니다. 여기가 언제입니까? 2014년도 한 8월쯤 되겠네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수가 아마도 이제 2000선에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2015년 1월 28일 한 30일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부터 해서 펀드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언제냐? 2000선이 넘어갈 때입니다. 항상 2000선이 넘어가면은 펀드 환매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수로 한다고 하면 벌써 하단선을 뚫었을 것 같은데 평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 안 뚫은 같이 보이고요. 아마도 이런 이제 펀드 환매 물량들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에 대한 욕구가 심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들 사실 뭐 두세 배 단종목 흔합니다. 왜 펀드를 하겠어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펀드 물량들은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다음 주에 내추럴 엔더텍이 주요한 감시사가 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하한가가 맞았습니다. 신용잔고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60~70만 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이제 대손이 생기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 물량들이 해결이 될 게 다음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추럴 엔더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물량 소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추럴 엔더텍의 리스크 진정이 전망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진투자증권 18층에서 시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 설명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제 외국인 매수가 얼만큼 될 것인가를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요.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조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환율을 체크해 드렸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면은 외국인한테 유리합니다. 외국인한테.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이익이 나니까 사고요. 돈이 있으니까 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우유한 우호적인 환경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질소될 거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내릴 수가 있고요. 내려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순환매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순환매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거래소 종목, 대형주 종목에서 한번 쭉쭉 돌려보십시오. 한 200종목 돌려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해가지고요. 길목지시키기 하시면은 충분하게 수익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순환매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 코스닥 시장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수요일 날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마찬가지로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 마지막 날 금요일도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나오죠. 3일 전. 그만큼 이제 대기 매수세는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뭐 제가 고객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긴 한데 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요. 옆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돈을 들고 오세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논리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는 시장이 이렇게 쭉쭉쭉 조정 없이 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살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면서 쑥 내려왔습니다. 쑥 내려왔으니까는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옆집 친구도 돈 벌었는데 나도 한번 벌어볼까 하면서 살짝 담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가면은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반드시 대기 매수세가 불붙은 코스닥이기 때문에요. 대기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시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 부진했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추럴 엔도텍도 뭐 해명 자료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는 세금 매수자들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고 PBR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보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게 아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종목별로 업종별로 딱딱딱 넘기다 보시면은 어떤 게 발생되냐고 하면은 이번 주에 수목금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는데 안 흔들리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 흔들리고 있는 애들이 다음 코스닥 시장이 터닝할 때 대장주로 나서는 겁니다. 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그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한번 시청을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올케어스 투자 전략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대박 플러스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들고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한 주간의 시장 정리도 해드리고요. 다음 주 전략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겠으니까는 금요일 날 7시 대박 플러스 꼭 시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